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구석의 히키남이에요. 자, 오늘도 책 읽으러 왔습니다. 저번에 읽어드렸던 춤추는 인형 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얼굴은 아내에 대한 신뢰와 애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있던 홈즈는 이야기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겨 있었다. 글쎄요 큐빅씨, 역시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이 아내에게서 직접 부탁해서 비밀을 털어놓게 만드는 거, 그거 아닐까요? 홈즈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홈즈씨, 약속은 약속입니다. 말할 만한 일이었다면 아내가 먼저 말했겠죠. 그럴 마음이 없는데 제가 억지로 말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알아내는 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전 그렇게 할 겁니다. 큐빅이 크게 머리를 내저으며 말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기꺼이 도와드리도록 하죠. 우선 대개 마을에서 낯선 사람을 봤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나요? 네, 없습니다. 아주 한적한 마을이니까 새로운 얼굴이 나타나면 틀림없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겠죠. 마을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라면 그럴 겁니다. 하지만 마을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조그만 해수욕장이 몇 개 있어서 농가에선 민박을 치기도 했습니다. 이 그림에는 틀림없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마구잡이로 그린 거라면 해석할 길이 없겠지만 어떤 규칙이 숨어 있다면 틀림없이 의미를 밝혀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숫자가 너무 적어서 도저히 규칙을 밝혀낼 수가 없고, 들려주신 이야기는 너무나 막연해서 조사하는 데 토대로 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선은 노폭으로 돌아가셔서 주의 있게 살펴보시다가 춤추는 인형 그림이 다시 나타난다면 그것을 정확하게 베껴두도록 하세요. 창틀에 분필로 그렸던 것을 베껴두지 않은 건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마을에 낯선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뭔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그때 다시 오도록 하세요. 큐빅씨, 지금 저로선 이 정도밖에 도움을 드릴 수가 없군요. 만일 사태가 급변해서 긴급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언제든지 노폭에 있는 저택으로 제가 직접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큐빅이 돌아간 후 홈즈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동안 그가 지갑에서 그 종이를 꺼내 종이에 그려져 있는 이상한 그림을 오랫동안 바라보는 모습을 몇 번이고 볼 수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선 단 한마디의 의견도 밝히지 않았다. 그렇게 2주일 정도 지난 어느 날 오후, 그가 외출하려는 날을 불러 세웠다. 여기에 있는 게 좋을 거야, 왓슨. 아니, 왜? 오늘 아침에 큐빅씨가 전보를 보내왔거든. 기억하고 있지? 그 춤추는 인형 그림을 보여줬던 힐튼 큐빅씨. 1시 20분에 리버풀가의 역에 도착한다고 했으니까 곧 집으로 올 거야. 전보를 보니까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아. 우린 오래 기다리지 않았다. 노폭의 지주 큐빅은 역에서 바로 이륜마차를 잡아 타고 달려왔다. 너무 걱정이 된 나머지 기분이 우울한 듯 눈은 피곤해 보였으며 이마에는 주름이 잡혀 있었다. 이번 사건이 점점 제 신경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홈즈씨,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정체도 알 수 없는 녀석들이 어떤 음모를 꾸미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녀석들이 아내를 죽이려고 조금씩 좁혀 들어오고 있으니 이거 정말 생사람 잡겠군요. 아내는 점점 여유어 가고 있습니다. 제 앞에서 나날이 쇠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부인께서는 아직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나요? 네, 아직 아무 말도. 몇 번인가 말해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가엾게도 결심이 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방법이 좋지 않았는지 오히려 더 겁을 먹는 눈치였습니다. 아내가 우리 집안의 내력, 노폭주에서의 명성, 오점 없는 가문의 이름에 대한 자부심 등을 얘기할 때면 드디어 문제의 핵심에 접근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쩐 일인지 얘기는 그 부분에서 다른 곳으로 새고 말죠. 그렇다면 무엇인가 발견한 게 있으시군요. 꽤 많은 것들을 찾아냈습니다. 홈즈 당신이 조사해야 할 것 같아서 춤추는 인형의 그림을 몇 장 가지고 왔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을 봤다는 점입니다. 뭐라고요?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 모든 일을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죠. 전에 이곳을 방문하고 돌아간 바로 다음 날 바로 춤추는 그림 인형을 발견했습니다. 잔디밭 옆에서 집 정면의 창에서 아주 잘 보이는 도구를 넣어두는 그런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의 검은 나무 문에 분필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것을 똑바로 옮겨 적은 것입니다. 그가 접혀있던 종이를 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 그림 문자는 다음과 같았다. 대단하군. 정말 대단해. 자, 계속해보세요. 홈즈가 말했다. 베낀 뒤에 그림은 바로 지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에 또 새로운 것이 그려져 있었죠. 바로 이 그림입니다. 홈즈는 두 손을 비비며 기쁘다는 듯이 웃었다. 자료가 점점 늘어나는구만. 홈즈가 말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이번엔 돌로 눌러놓은 종이 쪽지가 해시계 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메시지가 적혀있더군요. 바로 이게 그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 전 것과 같은 종이입니다. 그래서 전 잠복을 하기로 결심했죠. 권총을 꺼내 들고 잔디밭과 정원을 한눈에 내려볼 수 있는 서재의 창가에 앉아서 밤을 샜습니다. 그날 밤 2시쯤 밖에 달빛이 쏟아지는 곳 외에는 전부 어둠에 잠겨 있었죠. 가만히 앉아있자니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곳으로 시선을 돌려보니 가운을 걸친 아내가 서 있었죠. 아내는 제게 그만 자러 가자고 했습니다. 전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이런 이상하고 나쁜 짓을 하는 게 누구인지 그걸 밝혀내려 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자 아내는 의미 없는 장난이니 신경 쓸 것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곤 힐튼, 이번 일이 그렇게 마음에 쓰이면 둘이서 여행이라도 가요. 그러면 이런 불쾌한 마음도 사라질 거예요. 이렇게 말하더군요. 뭐라고? 이런 악질적인 장난하는 녀석 때문에 집을 비우자고? 그럴 순 없어. 노폭주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 거요. 내가 말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주무시도록 하세요. 얘기는 내일 아침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내의 하얀 얼굴이 달빛 속에서 더욱 하얗게 변했으며 내 어깨에 얹은 손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창고 근처에서 무엇인가가 움직이고 있었죠. 검은 사람의 그림자가 엉금엉금 기듯이 창고 모퉁이를 살짝 돌아 나와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권총을 들고 뛰어나가려 하는데 아내가 두 손으로 제게 엄청난 힘으로 매달려
절 말렸습니다. 전 아내의 손을 뿌리치려고 했지만 아내는 죽을 힘을 다해서 제게 매달렸죠. 간신히 아내를 뿌리치긴 했지만 서재의 문을 열고 창고 앞으로 달려갔을 때 상대는 이미 모습을 감춘 뒤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었던 흔적만은 뚜렷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전에 춤추는 인형을 남기고 간 것처럼 이번에도 문 위에 춤추는 인형을 그려놓았습니다. 정원을 샅샅이 살펴보았지만 그 외에 다른 곳엔 사람이 들어왔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정원을 살펴보는 동안 상대는 쭉 정원 한 구석에 숨어 있었던 것 같이 이튿날 아침 제가 다시 그 문 앞을 살펴보니 전날 밤에 봤던 인형에 새로운 인형이 더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새로운 그림도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이건 아주 짧은 것인데 베껴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는 종이 한 장을 더 꺼냈다. 새로운 춤추는 인형은 다음과 같았다. 잠깐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이건 전에 것과 같이 이어진 것처럼 보였나요? 아니면 전혀 새로운 것처럼 보였나요? 홈즈가 말했다. 그가 매우 흥분했다는 사실을 눈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서로 다른 판자에 그려놓았습니다. 역시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커다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큐빅씨, 당신의 얘기를 계속해주세요. 더 말씀드릴 거는 그날 밤 범인을 잡을 기회가 있었는데 절 말린 아내에게 화를 냈다는 정도입니다. 아내는 제가 다치기라도 하면 안 된다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해서 말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아내가 진심으로 걱정했던 건 제가 아니라 그 범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머리를 스치고 갔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녀석이 어떤 녀석인지, 이 묘한 기호가 어떤 의미인지 아내가 알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내의 목소리와 눈빛에는 의심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내가 걱정했던 것은 역시 저였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이것으로 모든 것을 말씀드렸으니 이번엔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당신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전 농장의 일꾼 몇 명을 정원 나무 밑에 배치시켰다가 녀석이 다시 나타나면 가죽 채찍으로 후려쳐 두 번 다시 우리의 평화를 해치지 못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아니, 이번 사건은 아주 복잡해서 그렇게 간단한 대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거예요. 큐빅씨, 언제까지 런던에 머물 생각입니까? 홈즈가 물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내를 밤에 혼자 둘 순 없죠. 신경이 매우 날카로워져서 꼭 돌아와달라 애원했으니까요. 그렇다면 돌아가시는 게 좋겠군요. 만일 더 계신다면 저도 내일이나 모레쯤에는 함께 갈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이 종이엔 여기 놓고 가세요. 빠른 시일 안에 사건 해결의 방책을 세워보도록 하죠. 홈즈는 큐빅이 돌아갈 때까지 특유의 냉정한 작업적 태도를 유지했지만 사실은 매우 흥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를 잘 아는 나는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 큐빅의 넓은 어깨가 문 밖으로 사라지자마자 홈즈는 테이블 쪽으로 달려가서 춤추는 인형이 그려진 종이를 전부 늘어놓곤 복잡하고 어려운 계산을 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2시간 동안 일에 열중한 나머지 내가 옆에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여러 장의 종이에 글자와 숫자를 채워나가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일이 잘 풀리는 듯 휘파람을 불고 노래를 흥얼거리는 적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생각이 막힌 듯 이마를 찌푸린 채 멍한 눈빛으로 오랫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적도 있었다.
그러다 드디어 만족스러운 소리를 지르며 의자에서 일어나 손을 비비며 방안을 오가기 시작했다. 그러다 해저 전시 신청서에 긴 전문을 썼다. 왓슨, 만일 내가 보내는 이 전문에 대한 답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같은 것이라면 자네는 자네의 사건 기록에 재미있는 사건을 하나 더 추가할 수 있을 거야. 내일 노폭으로 가서 그 사람이 걱정하고 있는 일에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거야. 솔직히 말하자면 이때 난 호기심으로 가득 넘쳐 있었지만 홈즈는 자신이 밝히고 싶을 때 자신이 좋아하는 방식으로만 얘기를 털어놓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밝히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진 묻지 않고 기다리기로 했다. 전보에 대한 답장이 늦어져 이틀을 초조하게 기다려야 했는데 그동안 홈즈는 초인종이 울릴 때마다 신경을 곤두세우곤 했다. 이틀째 되던 어느 날 저녁, 큐빅으로부터 편지가 왔다. 오늘 아침 해시계 위에 긴 그림 문자를 발견한 것 외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그림 문자를 옮겨 적은 것이 함께 동봉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몇 분 동안 이 기괴한 그림을 들여다보던 홈즈가 갑자기 놀란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얼굴엔 불안의 빛이 가득했다. 아무래도 이 사건을 너무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것 같아. 아직 노스 윌섬으로 가는 기차가 있을까? 그가 말했다. 시간표를 살펴본 난 조금 전에 막차가 출발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내일 아침 일찍 밥을 먹고 첫 차로 가기로 하세. 서둘러야겠어. 기다리던 전보가 왔구만. 허드슨 씨, 답장을 써야 될지도 모르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니요, 됐어요. 답장은 필요 없군요. 왓슨, 모든 게 내 생각대로야. 그렇다면 더욱 빨리 큐빅 씨에게 사건의 정세를 밝힐 필요가 있어.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잘 자요.